해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특별한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3국 탈북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경계선에 선 아이들이란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제3국 탈북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 제3국 탈북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제3국 탈북 청소년은요,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이며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이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강제 송환을 피하고자 운신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중국이다나니 한국에 와서 살아가며 언어나 문화 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연히 한국 사회에 적응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이 탈북 청소년들과 이들을 비교해보면요, 차등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들이 한국 정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 청소년들 그리고 제3국 탈북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기도 하면서 또 그 애들을 국회에 초청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서 그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도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보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 자녀로 보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럼 현장과 함께 영화 보러 가시죠. 내가 어떤 직종에 내 취향에 맞는다고요. 잘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가지고 대학생들 한시면 들어가서 하고 여기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딱 프로그램 딱 만들어.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엄청 공감을 하게 되는 게 불쌍하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만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보장해 준다면 네, 반갑습니다. 경계선이란 이 세 글자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경계선에 서 있고 그 경계를 누가 빨리 허무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딱 지난날에 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에 제 애들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은요 계속 이 경계선을 허무는 인생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의 어린 시절과 대학 모든 시절은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의사에 의해서 제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14살 때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중학교 다니는데 북한 당국에서 저보고 중국에 가서 내일부터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팩을 메고 기차를 타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14살에 중국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중국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국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경기를 허물기 위한 제가 노력이 시작됐어서 4년을 제가 중국에서 중국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 꿈은요, 이제는 내가 중국학교를 잘 졸업해야 될 테니까 중국의 명문대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당국이 다시 이젠 그쯤하고 나와. 그래서 중국 대학을 못 가고 북한에 가서 다시 북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4년 동안을 북한 글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교수가 막 진도 나가는데 따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1년 동안을 제가 고초를 겪으면서 2학년, 3학년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 이제 좀 사회 나가서 돈 좀 벌자.
또 아니 돼서 또 중국에 가. 또 중국에 가서 중국 베이징 와이다수에 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재구성하는 관계없이 국가의 지령에 따라서 경기를 허물기 위한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했는데 외교관이라는 직업은요 금방 또 적응해야 되잖아. 또 경기를 허물어야 돼. 제가 일해 보니까 오래 있던 친구들보다 제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제 업무 성과가 그 친구들보다 더 빨리빨리 나오는 게 왜 그럴까? 바로 제 선배들보다 대단히 경기를 허무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제일 힘든 게 이 경계선을 허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북한과의 연고가 있죠. 중국과의 연고가 있죠. 이제 대한민국에 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 지점의 연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에요? 한번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처럼 주변에 이렇게 세계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는 애가 몇이나 될까요? 전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다면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연고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마음상 문화적 경계가 이미 허물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한국어와 중국어, 더 좋게는 영어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제일 빨리 그런 변화된 현실에 적응이 제일 빠를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처럼 경계에 선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선까지 봤어. 이 선을 넘어서 빨리 경계를 허무는 나라, 경계를 허무는 인간들이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하면 여러분들한테는 훌륭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냥 우리 엄마 북한 사람인데 근데 나는 우리 엄마 되게 많이 사랑해 이렇게 좀 씩씩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 포이동에 위치한 다음학교. 다음학교는 탈북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대안학교다.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이들은 대부분 1990년대 말 북한을 이탈한 여성이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조선족이나 한족에게 팔려가 낳은 아이들이다. 중국 내 시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이 힘겹기만 하다. 사실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문화가 자기 머릿속에 다 박혀 있고 또 숨어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공부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놓인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밖 중에서도 밖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도 아니고 탈북 청소년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이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한 사람이라고 그럼 되는가 보다 했는데 본인들을 탈북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감의 혼란을 갖고 있어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숫자가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숫자를 넘어섰다.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탈북 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른 탈북자지만 그 탈북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들은 한국 사회에 와서 최소한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정체성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말도 문화도 정서도 다 중국식이에요. 한국에 와서 일단은 언어 장벽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의 어머니를 만나보았다. 양천구에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는 민서희 씨. 중국에 호구가 없어 늘 초조하게 살던 서희 씨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4살 된 딸 지혜를 중국에 두고 먼저 한국행을 택했다. 아이 아버지의 반대로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서희 씨는 지혜가 13살 되던 해 직접 중국으로 찾아가 데려왔다.
하지만 9년이라는 간극은 두 모녀가 적응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은 세월이었다. 그리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 아이가 너무나 애는 애대로 나하고 적응이 안 되고 저는 저대로 아이가 적응이 안 돼요. 4살짜리 딸을 4살까지만 키워놨는데 13살짜리 저보다 큰 아이가 딸이라고 옆에 또 와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은 울더라고요. 집에 와서 엄마 막 울면서 엄마 나 학교 너무 외로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시간, 사회 시간 막 이런 시간에 막 알아 못 듣겠어서 한국말 알아 못 듣겠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울고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움에 더 슬퍼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친구들이 많았는데 엄마 나 공부 중국에 가서 하면 안 되겠니? 한 번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서희 씨 모녀는 한부모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이지만 제도상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로 인해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 그래도 한국에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지혜가 있기에 오늘도 서희 씨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여기는 중국이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C 지역 외곽에 자리한 농촌을 찾아가 봤다. 한적한 시골, 대부분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을 떠나 이곳으로 팔려온 여성들이었다. 왜 그녀들은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것일까? 난 또 그러려는 사연이었어. 내 북한에서 우리 딸 16살 때 데려왔어요. 이렇게 데려와서 저 단동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내 동생 딸하고 우리 딸을 한국에 데려가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0년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무기징역 받고 있어요. 혹시 살아있다면 다시 들어오면 날 찾으면 어떻게 할까? 나도 하루에 10번은 한국에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다음에 우리 딸이 오면 엄마 찾으면 어떻게 할까? 10년 됐어요. 10년. 살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감옥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10년인데 그 어린 아들이 10년 동안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자녀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녀의 사연이 우리의 가슴을 적셨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1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국을 위해서 희생시킬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중국인 자체가 그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에서 돌아와 서울에서 유나와 유나 어머니를 만났다. 그래도 거기서 너를 13년 동안 내가 키웠다. 엄마가 좀 빽빠지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너 공부시키려고 막 하루에 3가지 일을 했는데 조금은 엄마가 둘이만 키워서 미안하다. 옆에서 조금 우리 아빠 말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게 조금 비었으니까 미안한데 항상 그거는 미안했어. 대신 다른 거는 미안한 건 없어. 엄마 생일 때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시집을 갔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엄마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자기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저를 낳으신 거잖아요. 근데 또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 아빠랑 좋은 추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나는 이제 어머니의 삶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다. 그냥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것도 다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내가 엄마였더라면 내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이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예림은 어머니와 함께 임진각 데이트를 했다. 하나, 둘, 셋. 역시 모델이 안 좋아. 소리쳐봐요. 잡혀가세요? 잡혀가고 싶으세요? 북녘땅에 소리치고 싶은 예림 어머니. 그녀는 두만강을 헤엄쳐 탈북을 했다. 그녀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아직 여운이 남은 듯 계속해서 북녘땅을 바라보는 예림 어머니. 북한 보이지도 않는 거가 뭐 저거 그래. 니가 그게 뭘 아냐? 너는 엄마한테 제일 고마웠던 게 뭐야? 나? 엄마가 나 한국에 일찍 데려온 거. 진짜 제일 고마운 거는 그거예요. 그 중국에서 저희 친척들이 싫어서 어쨌든 거기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 와서 아빠를 다시 만나서 저를 다시 키우고 있는 거? 왜 내가 엄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왜 나보고 짝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때도 그랬잖아. 엄마 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엄마 나는 뭐야? 이러니까 너는 뭐이겠니? 아빠는 조선족이고 엄마는 북한 사람이면 짝퉁이 아닐까?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엄마 본 모습 그대로 말했던 것뿐이야. 솔직하게 말해. 진짜 뭔가 그 짝퉁이란 말을 들어서 너무 슬픈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상황에 너무 잘 맞아서 기분이 나빴어. 아빠 왔으면 짜증났다. 짝퉁. 그 말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예림과 같은 아이들에게 나름 마음이 짠한 지칭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였다. 예림과 어머니는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다. 반응을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경계에 서 있다. 청소년의 성장통까지 겹쳐있는 이들은 좋은 정책과 지원 안에서도 극복해야 할 벽이 너무 높다.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들을 우리 청소년으로 품어야겠다. 또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과 그의 자녀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보듬고 그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임을 되새겨본다. 이들을 취재하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그들이 원하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